2022년 8월 24일 어친주 뿌따오 타운십 시내에서 28만 짝 상당의 1만 짝 위조 지폐를 사용하던 남성을 주민들이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남성은 직물 상가에서 천을 구매를 했다고 하며 조사 결과 약 180만 짝 상당의 위조 지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같이 있었던 공범 한 명은 도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에야 와디 지역 출신의 남성은 옷을 사기 위해 2번 정도 매장을 방문을 하였으나 또 방문을 하면서 수상하게 여긴 주인이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 지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체포를 하였으나 한 명은 도주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위조 지폐를 유포하는 경우가 있어 SNS에서도 미얀마 짭 위조 지폐에 감별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만달레이 저항단체 타이거포스 만달레이는 지난 8월 24일 민간인 부부를 저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암살한 것에 대해 사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첩보로 인해 엉뚱한 민간인을 암살한 것에 대해선 미래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살 대상은 소코코 경찰서장이었으나 잘못된 첩보 정보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암살된 부부는 호텔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흔인 YY 흘라인과 남편 시뚜코코였으며 이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중 희격 사망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국가 비상사태 초기에 반군 시위에도 가담하고 남편은 며칠간 구금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통합정부에서도 마괴 지역 소타운십에서 비공개 저항 단체 중 하나가 부소띠 대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친척들을 13세 소녀까지 포함하여 학살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국방부는 사건 접수 이후 요 디펜스포스에 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조 요청을 한 저항단체는 다른 단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학살 사건은 국민통합정부 소타운십, 국민행정부를 포함한 다른 그룹들이 사건을 폭로하였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은 국방부처럼 저항단체에서 잔혹하게 민간인을 죽여 분노와 슬픔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저항단체는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회의 분노를 조장하는 폭력은 명분 없는 단체로 전락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25일 주미얀마 영국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영국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체포 소식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체포된 여성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미얀마 영국 대사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비키 바우마는 미얀마 노동권과 인권 등을 지원하는 단체인 MCRB에서 이사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노동권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외국인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비키 바우만과 1988년 당시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정치범으로 수감되기도 하였던 남편 타인린에 대해 미얀마 이민법 제13조 1항과 5항에 의거하여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키 바우만은 2019년 12월 8일 미얀마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비자 연장을 해오면서 가장 최근 비자 연장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포 사유가 되기도 한 홈시 외국인 거주 신고는 양곤 산자웅 타운십으로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국가비상사태 이후 남편의 고향인 샨주걸로 타운십에 주로 거주를 하면서 외국인 거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양곤에서 있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신고된 거주지로 내려왔을 때 체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자웅 타운십 경찰서에 구금이 되고 남편은 찌민다잉 타운십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되어 2022년 9월 2일 오전 양곤 지역 인세인 교도소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거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체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얀마에서 모든 외국인을 체포할 때 등장하는 혐의는 이민법이기 때문에 혐의 내용에 대해선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체포 시기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로힝야 분쟁 공판에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류한다는 발표 직전에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정치적 협상 목적으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로힝야 학살 5주년을 맞이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미얀마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캐나다, 네덜란드와 함께 감비아 소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8월 19일 꺼친주 투자위원회는 2022년 제6차 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꺼친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 1개 업체 100만 달러와 내국인 투자 1개 업체 5억 5,365만 짜 투자를 승인하면서 57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투자 사업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의 추가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미얀마 건설부는 2022년 9월 말에 건설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허가 연장을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건설 허가 연장 시 미얀마 건설부 산하 기업계약 등록위원회를 방문하거나 건설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설부는 2016년부터 건설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2년 23년 회계연도에만 건설 허가서 발급한 업체는 2034개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레피도에서 전기차 산업감독위원회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양곤도시개발위원회는 양곤공단 전기차 제조 생산 공장들의 투자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단위원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조립 공장에 대한 YCDC 허가 절차, 세금 혜택 등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투자업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전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해 양곤 지역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장을 36개까지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열악한 전력 공급 인프라로 인해 전력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임에도 치솟는 유류 가격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미나옹 훌라잉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전기차 사업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나옹 훌라잉 위원장 아들 아웅비손과 딸 킨띠리떼몬이 소유한 회사를 포함하여 군부와 관련된 기업 3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들이 소유한 스카이원 건설과 딸이 연루되어 있는 스타 사파이어 그룹은 위원장의 가족 소유라는 이유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고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 그룹은 국방부와 연계가 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감비아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한 로힝야 학살에 대한 공판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관광업협회는 2022년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양곤 롯데호텔에서 제7회 관광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성장해오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되면서 이번 관광박람회를 통해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는 10월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관광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박람회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항공권 및 비자 정보, 관광지 정보 및 유해 사항을 제공하고 각종 여행 패키지를 특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 게이트 무역액은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미얀마 무역액은 622만 8천 톤 37억 9,800만 위안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6월에만 중국 미얀마 왕딩 국경무역 게이트를 통해 트럭 9만 대가 통행을 하며 일 평균 304대 운송량을 통해 약 1억 9,200만 달러 상당의 무역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 55.5% 회복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딩 국경무역 게이트를 통한 수출 품목들은 주로 사탕수수, 망고, 수박, 농수산물 등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상무부 보고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량은 10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하고 무쇠 국경무역에서만 8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8월 무역량이 추가된 자료이긴 하지만 미얀마 외교부 보고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량은 1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무쇠 국경무역에서만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왕딩 국경무역 게이트는 무쇠 국경무역 게이트에서 국경무역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운전 기사교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은 중국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양곤 링캉, 챙두 복합운송 물류 구간을 통해 연간 2억 위안의 무역량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미얀마 인도양로 이어지는 신규 물류 루트는 해상과 철도, 육로를 통한 복합운송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연간 14차례 진행되어 약 1,500톤의 화물이 운송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운송된 구간을 보면 2021년 8월 첫 번째 컨테이너가 싱가포르에서 양곤항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도착하고 중국 미얀마 국경, 신시호 국경무역게이트까지 육상 운송을 하였다고 합니다.